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 석방 전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검찰의 진술에 대장동 수사에 물꼬를 터줬습니다. 기존에는 발언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경위가 있을까요?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유 전 본부장의 태도에 변화가 온 건 2달쯤 전. 검찰이 복수 관련자로부터 대장동 팀의 정치자금 공유 첩보와 진술을 확보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자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수사 초점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에 맞춰지자 입을 열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정치자금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5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자백할 경우 형량을 상당히 감경해줍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팀 관계자에게 지금 검찰의 목표가 우리가 아니니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권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심경을 바꾼 대장동 팀은 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한 채 혼자 검찰에 나가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아마 저희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를 받게 될 때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하겠죠. 그러면 상당 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판사의 영장이 발부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돈 줬다는 거는 절대 받은 사람이 실토하진 않겠죠. 그럼 준 쪽에서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진술 정도 가지고는 저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검찰 수사기관이. 그러면 상당 부분 신빙성 있는 증거가 확보돼서 저렇게 하지 않았나. 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현직도 있고 당직도 있는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의 문제는 무슨 시나리오처럼 무슨 각본을 짜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한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곧 이재명 후보의 불법을 의미하는가. 함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렇게 운운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은 결단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국민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은 너무나 사실은 억울해합니다. 분통이 터질 지경으로. 그러면서도 꼭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김용 당시 부원장이 여러 가지 그 조직 분야의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오히려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콩나물국밥도 주변에 얻어먹고 다녔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성남시장 옆에 그 최측근으로 정진상, 유동규가 얘기될 때 우동규, 좌진상 이런 얘기가 될 때 유동규를 딱 쳐내면서 나 측근 아니야. 측근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을 때 언급했던 그분인데. 김용 대변인, 전 대변인은 사실 지역에서 무슨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차출을 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가지고 졸지의 인생 항로를 바꿔서 이제 정치계로 들어와서 성남시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같이 인연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2010년도 이전에 이제 구석구석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무료변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워낙 실력 있는 변호사로 그때 다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그 변호사의 그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지난번 대선 경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 잘 됐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유동규에게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연루가 돼 있는데 본인만 지금 무사하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수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진원지를 향해서. 그런데 직접 돈을 받지 않았겠죠. 사실 아마 최측근인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용 다음에 이제 정진상까지 가겠죠. 또 정진상과 또 이재명 그 관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치인들이 누가 직접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렇다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인지를 했고 또 그런 쓰임새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여된 것이었다면 됐다면 사실이 그럼 공범이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제 검찰 공소장을 보면서 물론 검찰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의 의견서입니다. 근데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보면은 성남 FC에 55억 원이라는 돈을 두산건설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해주냐면은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줍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미리 보고가 됩니다. 위법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한데도 그냥 강행을 했거든요.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3자 뇌물죄다라는 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에 있어서 부회장으로부터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라고 하죠. 명시적인 청탁도 아닙니다.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고 또 사적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자 뇌물로 해서 처벌이 됐습니다. 네네. 판례가 만들어졌어요. 판례가 만들어져 3자 뇌물죄. 그러면 이재명 이 케이스도 3자 뇌물죄가 훨씬 더 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거든요. 네. 반면에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 자산을 얻잖아요. 대권을 네. 향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얻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제 판박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이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 판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만 법원의 판단도 거기서 벗어나긴 힘들 거다.